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여러분 안전하세요.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와 안전학교를 이끌 MC 임세랑입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 안전학교 4일차 수업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안전학교에서 안전을 책임질 안전지도사 김덕현입니다. 여러분 안전하세요. 네, 오늘 안전학교 네 번째 수업은 가정 내 안전사고입니다. 가정은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강의 주제까지 된 거 보면 가정 내 안전사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률을 장소별로 봤을 때 1순위가 어딘 것 같습니까? 글쎄요. 바로 주택입니다. 네. 그만큼 어린이가 가정에서 많이 생활하니까 다치기도 가정 내에서 많이 다친다는 거겠죠? 가정이라고 방심하면 안 되겠어요. 하지만 가정은 역시 가정. 저는 사고가 많은 장소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첫 번째로 지킬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하는 우리 아이 지키기도 항상 비슷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알면 그 다음 사고가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사고를 막으려면 많이 아는 안전박사가 되자,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안전박사가 되어볼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이 모두 안전박사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에 대해 알려주실 분이죠? 네. 저희 안전학교 교장 선생님 허 교수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가정안전사고 유형과 예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가정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됩니다. 근데 결코 가정이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소비자원에서 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한 사례를 수집하고 있는데 매년 한 2만 5천 건 정도 사고 사례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70% 가까이가 가정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결코 가정은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이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어린이가 사고의 독립 변수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교통사고 다발 지점, 그러면은 도로의 지형이나 구조 체계가 문제가 돼가지고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어린이는 어린이 자체가 사고의 독립 변수입니다. 즉 어린이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사고 다발 지점이고 어린이가 오래 머무르는 시간, 오래 머무르는 장소는 사고 다발 지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고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어머님들이 가정에서도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런 설마 사고가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은 위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사고 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서 보면은 위험이 눈에 아주 보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 사례 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지방에서 이 10층 아파트에서 5살 여자아이가 추락됐습니다. 떨어졌어요. 근데 정말로 기적처럼 그 밑에서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정말로 천운이죠. 이런 기사가 나가면서 카메라가 그 집을 이렇게 딱 비춰줬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2가지 위험한 요인이 보였습니다. 이 안전의식이 있으면은 위험한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 발생 전 조짐 주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내가 평상시에 이런 사고의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그런 위험한 곳을 발견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이런 노력을 하는 사람한테는 그런 위험이 눈에 보입니다. 첫 번째, 이 10층에 있는 아파트에 뭐가 잘못됐는지 이 안전바가 없었습니다. 안전망도 없었어요. 또 두 번째는 그 방에 창문 앞에다가 피아노를 놨습니다. 자, 그 원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린이들이 1년에 한 20명 가까이가 추락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건축법을 강화해가지고 이 베란다 높이를 120cm로 올렸습니다. 간살 간격은 10cm로 줄였어요. 빠져나가지 않도록, 또 아이가 추락하지 않도록. 이 120으로 올려봤자 부모님이 무지해가지고 위험을 제대로 인식을 못해가지고 그 앞에 의자나 책상을 갖다 놔보세요. 한 밟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은 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와서 밟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치다가 결국에는 거기를 바라보고 싶어가지고서 의자 밟고 올라갔고 피아노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떨어진 거죠. 아마 그때 아빠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다 아빠를 이렇게 보다가 떨어졌는데 정말로 기적처럼 아버지가 받았죠. 그래서 이건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2번 안 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 아장아장 걷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엄마가 전화가 와가지고서 잠깐 전화 받고 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봤더니만 저 안쪽으로 가가지고서 블라인드 줄에 목이 감겨가지고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특히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은 줄만 있으면 줄을 잡습니다. 잡은 다음에 목으로 감습니다. 이 블라인드 줄을 붙잡고서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서 이 줄을 감은 겁니다. 감다가 힘에 겨서 넘어져서 목이 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라인드 줄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이들한테 치명상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집안에 우리 아이 그 장난감, 곰 인형의 눈은 헝겊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 곰 인형의 눈이 이 초콜릿 색깔처럼 이렇게 아주 손가락으로 파냅니다. 파내면 우리 아이는 입으로 갖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크고 작은 사고들이 가정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가정에 턱이 있으면 무조건 넘어집니다. 무조건 넘어져요. 흔히 이 가정안전사고를 성별로 보면은 남아아이가 여자아이보다 1.8배나 사고율이 높습니다. 특히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거의 6대4 정도로 우리 남아아이들이 또 사고가 많습니다. 그만큼 또 남아아이들이 또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선은 이런 가정에서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요, 우리 가정에서는 이 불을 사용하죠. 가스레인지. 한번 제가 우리 부모님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가정에서 가스가 샜습니다. 새면은 이 가스가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예, 전에는 안 났습니다. 근데 워낙 이런 가스 새는 사고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은 거기에다가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를 심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집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비릿한 마늘 썩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지금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 집에 가셨는데 그런 냄새가 났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창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저절로 환기될까요? 예, 빼내야죠. 그래, 부채. 선풍기. 예. 자, 지금 선풍기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선풍기 켜는 순간에 빵 터집니다. 잘못하면 전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가스가 새죠. 가스가 새면은 전기하고 이렇게 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갖고 이 전선, 이 전기 코드 주변에 가스가 모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가스가 센 상태에서 전열기구를 꽂거나 키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스파크 현상이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가스가 새면은 이 바닥에 가라앉을까요? 천장 위로 올라갈까요? 천장 위로 올라갑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가스는 제주도 빼놓고는 LNG를 씁니다. LNG는 새면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갑니다. 즉, 이 창문을 열어놓고 절연물질, 전기가 안 통하는 신문지라든가 방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위를 쓸어 주셔야 됩니다. 위를. 그러면 식당에서 만약에 가스가 샜다. 그러면 식당은 LPG를 씁니다. 그 LPG는 공기보다 무거워서 가라앉습니다. 바닥을 쓸어야 됩니다. 바닥을요. 이런 식으로 이 안전사고라는 건요.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나는 겁니다. 자, 다시요. 불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전에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불안전하게 행동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지금 가스가 집에 새고 있는 이런 불안전한 환경에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이 가스는 뭐 이렇게 가라앉는다. 아니면 뭐 이렇게 선풍기로 일시에 뽑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지식이 부족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사고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이 불안전한 환경을 안전한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안전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줘서 그 지식을 평상시에 생활화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게 바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또 이 너무나 안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으시고 또 사고 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점검을 해봐야죠. 우선은 당장 이 아이들 가정에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심도 크게 다칠 심도가 가장 높은 데는 욕실입니다. 왜냐하면 욕실에는 물기가 있거든요. 반드시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해놔야 됩니다. 물에 물기가 있고 우리 아이가 막 뛰어가면은 우리 아이는 뛴다고 봐야 됩니다. 뛴다는 가정하에 더 안전장치를 해놔야 됩니다. 욕실에서 물기에 뛰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명적인 두부 손상 사고가 옵니다.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놔야 됩니다.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목욕을 시켰습니다. 아이가 뭐 3살도 안 된 아이였는데 목욕을 시키고 있다가 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이렇게 받고 왔어요. 받고 왔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욕조 난간이 이렇게 있죠. 물도 깊지도 않았어요. 거기에 배가 딱 닿아가지고 다리는 들린 상태에서 얼굴이 물속에 박혀져서 죽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이 욕조물 평상시에 받아놓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장난치다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장난치다가 다리가 들린 거예요. 너무나 이런 안타까운 사고잖아요. 근데 이런 사고가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욕조에서 드라이기 쓰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목욕하고 있다가 물이 있는 데다가 아이가 거기서 장난치는데 잘못해가지고 드라이기가 물 떨어졌다. 그러면 감전됩니다. 예, 감전되고 이 욕실은 습기가 많습니다. 이 물 묻은 손 가지고서 이거 만지면 감전되잖아요. 그래서 절대 이 드라이기나 이런 거는 욕실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감전될 위험이 아주 높고요. 또 뭐 락스라든가 이런 약품들 요새 아주 보기 이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거는 아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다 해놔야 됩니다. 자칫 이거 마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의 시각에서 봐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소비자원에서 그 2만 5천 건 사고를 접수하는데 17,000건이 가정에서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사고는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그런 사고를 보면서 내 주변에, 내 가정에는 이런 위험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네, 소중하면은 그 소중한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돈을 투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설마 사고가 나겠어라는 이런 안일한 의식이 결국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욕실에서 그런 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베란다에서는 당연히 베란다 높이가 얼마나 돼 있는지, 방충망은 제대로 돼 있는지, 견고한지 해봐야 됩니다. 그다음에 베란다 앞에다가 절대 의자나 책상 같은 거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죠. 밟고 올라가니까요. 그다음에 거실로 들어가는 모든 어린이를 키우는 그 가정에서는 턱업제가 없어야 된다고 했죠. 턱이 있으면 무조건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 모서리는 둥글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거기에다가 보호 패드를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특히 이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뭐 비누 같은 거 있으면은 아이 막 뛰거든요. 뛰다 보면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진다는 가정하에 뭔가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콘센트 덮개를 해줘야 됩니다. 젓가락 갖고. 특히 포크로 찍어주면 안 됩니다. 이 포크로 찍어주면은 아이가 갖고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쇠포크나 이런 건 아주 용합니다. 그냥 넣어주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콘센트 덮개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그런 식으로 콘센트 구멍이 있으면은 젓가락 같은 거 갖고 손으로 이렇게 넣습니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감전되는 겁니다. 선풍기 보호망 해줘야죠. 네,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어떻게 하다 넘어져가지고 그 선풍기에 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은 안 집어넣죠. 넣으면 위험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러나 장난치고 뭐 하다 보면은 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그런 걸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방에 소화기 있어야죠. 소화기. 언제든지 불이 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화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소화기 사용법 알려주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 불났을 경우는 소화기 들고 끌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2016년에 그 당시 국민안전처였죠. 거기서 1억 원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천대 교수 3명이서 재난안전체험관 표준 모델을 만들어주는 그런 용역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곳곳에 정부에서 200~300억씩 지원해가지고 재난안전체험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준 모델을 제가 우리 교수님 둘하고 같이 만들어줬는데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일본이 방재 재난 쪽에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저쪽에 저 북해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토세, 뭐 고베, 오사카, 동경 제가 쭉 다녔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재난 체험 교육을 하고 있나. 근데 한결같이 거기에 나오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는 소화기 사용법을 알려주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는 화재가 발생하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자칫 내가 소화기 사용법 배웠다고 해가지고서 소화기 갖고 불 끄러 가다 보면은 이거는 잘못하면 더 큰 치명적인 손상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현장 체험 가면은 소화기 이거 사용하는 법 알려줍니다.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방 쪽에 소화기는 갖춰놓대. 우리 부모님이야 당연히 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한테는 만에 하나 화재가 발생하면 빠르게 대피하는 방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 이 LNG, LPG, 우리 가스가 샜다. LNG가 새면은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안전 지식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우리 가족에게 이런 거를 알려주고요. 이 물방울에다가 비눗물을 개가지고서
한번 솔로 가스밸브 연결 부위를 칠해 보세요. 뭔가 연결과 연결된 부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은 거기서 가스가 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칠해 보면 알아요. 이렇게 칠해 보면은 방울이 맺히면은 가스가 새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연결선이 오래돼 가지고서 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해 보면은 만에나 방울이 맺힌다. 미세하지만은 그거를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크게 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 내가 집에 가서 한번 가스밸브를 점검해보고 이런 노력을 하려는 마음이 바로 안전의식입니다. 그런 지식을 습득하고 이런 의식을 내가 생활해 준다면 이런 사고는 할수록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런 식으로 점검할 내용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가정에 있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다. 지진이 났다. 우리 대한민국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이 지진이 일본이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근본 이유는요. 우리는 이 전 세계적으로 12개의 큰 암석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라시아판 약간 안쪽에 있습니다. 근데 일본은 유라시아판, 북미판, 태평양판 이 세 개 판이 만나는 지점에 일본이 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진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땅속에서 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탄성 에너지가 밖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튀어나오려고 하는데 판과 판이 만나는 지점이 수십만 년 전, 수백만 년 전에 아무리 강하게 응집력 있게 뭉쳐있다 하더라도 삐지고 나올 위험이 높은 거죠. 그게 불의 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했는데 지금 포항지진, 경주지진 발생하면서 우리 한국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럼 무조건 우선 먼저 머리부터 보호해야 됩니다. 뭐 방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책상 밑에 우선 지진은 길어봤자 1분이 안 갑니다. 하고 반드시 그렇게 한 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으면 꺼야 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이게 꼭 화재로 동반됩니다. 그러면서 빠른 대로 대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평상시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서 습득을 해야 되고요. 보통 한 가지만 더 알려줄게요. 흔히 지진에서 규모가 얼마다, 진도가 얼마다. 이 규모라는 것은 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가 규모입니다. 그래서 규모 9.0의 지진이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 2011년에 발생한 거고요. 진도는 내가 있는 데서 느끼는 에너지의 크기입니다. 얼마 전에 포항지진, 경주지진이 5.8, 5.4 규모 발생했죠. 근데 서울은 2.0의 진도였습니다. 즉 내가 있는 데는 느끼는 게 바로 이제는 진도와 규모와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가정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이 지진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 미아, 유괴 이런 부분도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아이 한 명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35초에 사라지고 45초에 한 명씩 유괴를 해간다. 그러니까 부모의 동의를 구하고서 유괴하는 실험을 했는데 45초에 한 명씩 데리고 갑니다. 특히 유괴범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합니다. 너 이쁘게 생겼다 이러면서 칭찬 데리고 가고요. 두 번째 먹을 거 장난감입니다. 먹을 거 뭐 장난감 주겠다. 세 번째는 부모님 사칭합니다. 엄마 친구인데 아빠 친구인데 빨리 오래 이러면서 막 아이를 데려가고요. 네 번째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겁니다. 손에다가 붕대 감고 있고 손 다쳤는데 좀 저기까지 좀 들여다 줘라 하면서 데리고 가는 방법입니다. 물론 강제 유괴형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을 받지 않은 아이는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거절 못합니다.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엄마는 절대 다른 사람 통해서 너를 오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같이 가자고 하면은 싫어요 하면서 뭐 어른에게 부탁하세요. 거절하는 방법을 평상시에 교육을 시켜줘야 되고요. 미아도 1년에 2만 3천 건씩
미아가 발생합니다. 어디 놀이공원 간다든가 이럴 때 미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미아 발생 안 합니다.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코드 아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코드 아담. 미국에서 방송인 존 월시가 아담 월시를 그 어린 아들을 데리고서 백화점에 갔다가 아이가 미아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 이 미아된 지 못 찾고 며칠 후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코드 아담 합니다. 그 아담 월시의 이름을 따가지고서 코드 아담, 백화점이라든가 공공건물에서 갑자기 아이가 미아가 됐다. 그러면은 즉시 본부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방송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모든 문은 다 차단을 합니다. 다 차단을 하면서 방송으로 인상 차이가 이런 아이가 옷은 어떻게 입었고 이런 아이가 지금 미아가 됐습니다. 주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하고 10분 동안 다 차단을 합니다. 그래가지고서 미아 예방에 크게 기여했고요. 이게 바로 코드 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어디 이 공원이라든가 놀러 가고 붐비는 곳에 가면은 우리 아이가 그런 식으로 미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대비해서 이 속에다가 전화번호하고 해가지고 일로 좀 전화 좀 해주세요. 아니면 헤어진 자리에서 항상 멈춰라. 이런 식으로 이런 교육만 철저하게 시켜주신다면은 이런 사고 위험은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그 사고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안전할 때 이 안전이 오래 가도록 교육도 시키고 사고 날 거에 대비하려는 그런 부모님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거죠. 정말로 안전교육만큼 좋은 보약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막 이병은 저갖고 허둥지둥 되시면서 자녀가 한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이런 안전사고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안전교육을, 양질의 교육을 꾸준히 복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말로 안전교육만큼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한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이런 보약을 꾸준히 우리 아이들에게 복용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전 박사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들 표정이 활짝 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아이 지킴이, 어머님들께서 든든하게 어린이들의 위험을 막아주실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안전 박사가 될 퀴즈를 통해 안전을 배워볼 시간이죠? 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도전 안전 박사.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안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문제 주세요. 가정에서 가스 노출이 됐을 때 가스 환기 방법을 적어주세요. 네, 환기 방법을 적어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네,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네, 아주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신 것 같은데요. 네, LNG는 천장을 닫고 LPG는 바닥 닫고 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킨다. 네. 전기를 쓰지 않는 바람을 쓴다. 네, 아주 많은 답이 보이는데요. 다양한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저 교수님께서 예. 네, 한번 정의를 좀 해주시죠.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전부 다 맞았습니다. 예. 가스가 새면은 LNG는 공기보다 가벼워서 위로 올라가거든요. 창문을 열고서 절연물질로 환기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 맞았습니다. 네, 저희들 상식으로는 그냥 창문만 열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또 아니군요. 네. 다음 문제 주세요. 화재 발생 시 119에 신고하는 내용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불이 난 장소, 2번 주변 눈에 띄는 건물, 3번
신고자 전화번호와 이름. 4번 화재 사고 피해 정도. 이 문제는 저도 좀 헷갈리는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답을 다 뭐라고 써주셨는지 한번 볼까요? 네, 자, 답을 들어주세요. 네, 4번과 3번이 있는데요. 3번 두 분, 나머지 다른 분들 다 4번이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하일이 어머님, 왜 3번이라고 적어주셨죠? 저는 급한 걸 먼저 알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장소랑 피해 정도랑 그 인근의 큰 건물은 그 출동할 때 꼭 알아야 되니까 왜 이렇게 정도를 알아야지 소방 대수가 있잖아요. 소방차 대수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자, 그럼 4번이라고 써주신 노아 어머님은 왜 4번이라고 써주셨나요? 그 신고자의 전화번호랑 이름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출동을 했는데 장소를 못 찾겠으면 신고자한테 다시 전화를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전화를 못 하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나마 제일 필요 없는 게 피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네네. 자, 3번과 4번 이렇게 어머님들이 답을 내려주셨는데, 자, 우리 교수님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인 이유는 우리 노아 어머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사고 피해 정도는 소방서에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신고한 다음에 이 신고자하고 전화 통화할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정도는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다음 문제 주세요. 소화기 사용 때 바람을 등져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로 표시해 주세요. 자, 정답을 들어주세요. 전부 다 오라고 지금 답을 해주셨는데, 네, 우리 유나 어머니, 네, 답을 오라고 줘주셨는데 어떻게 답을 오라고 생각하시는지? 바람이 부는데 바람 부는 쪽을 보고서 쏘면 그게 소화기가 저한테 그렇죠. 이렇게 네, 올 아주 것 정확한 같거든요. 답변입니다. 예, 그래서 제 등이 넓진 않지만 등을 등지고 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네, 답을 전부 다 오라고 적으셨는데 우리 교수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아까 우리 민서 어머님인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여기서 바람을 보면서 소화기를 뿌리면은 그 소화액이 꺼지지 않고 내 쪽으로 다 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을 등지고 끄는 게 바로 소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가정안전 체크리스트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집 안전 상태는 몇 점이나 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욕실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다, 없다. 욕조에 물이 있다, 없다. 헤어드라이기 등 전기 제품이 있다, 없다. 손이 닿는 곳에 유독성 세제가 있다, 없다. 네, 여기까지 욕실 안전 점수 먼저 체크를 할 건데요. 우리 집 욕실 안전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답을 적어주시고 어느 정도 점수를 합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을 들어주세요. 네, 15점, 20점, 5점. 네, 다양한데요. 네. 유나 어머니, 5점을 어떻게 적어주셨나요? 5점은 욕조에 물이 없는 것 빼고는 다. 네. 지우 어머니, 네, 20점. 거의 뭐. 저희는 지금 그 문제 듣고 다행히 아무것도 없네요. 너무, 예. 네, 그럼 허욱 교수님께 자세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우리 이 욕실에서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어야 되고 또 욕조에 물이 받쳐 있으면은 자칫 어린아이가 그런 위험이 있다고 했죠.
세 번째는 헤어드라이 전기 제품을 쓰면은 안 되고, 또 이런 어떤 락스라든가 우리 어떤 아이들의 손에 닿아서 유해성 물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게 다 제대로 돼 있으면은 20점 만점입니다. 오늘 가정 내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로 시청자 여러분들도 욕실에서 안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럼 다음 체크할 곳은 어디죠? 자, 다음은 우리 거실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아, 네. 네. 다음 거실 체크입니다. 콘센트 보호 덮개가 있다, 없다. 네, 선풍기에 보호망이 있다, 없다. 네, 블라인드 줄이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는 안전함이 있다, 없다. 네, 점수 다 적어주셨으면 자, 정답 들어주세요. 네. 자, 13점을 적어주신 우리 재민 어머니. 네. 전 딴 건 다 있는데 이 콘센트에 이렇게 꽂아놓은 보호막이. 네. 보호막은 그 나름대로 아이들이 이 젓가락으로 또 그렇죠. 해서 그렇죠. 전기에 또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허욱 교수님의 또 좋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다 맞췄으면 20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풍기 보호망도 있어야 되고, 또 콘센트 보호덮개도 있어야 되고, 또 혹시나 우리 너무 어린 아이들이 있으면은 이 블라인드 줄이 손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블라인드 안전 함유이 있었고 거기다 올려놔줘야 됩니다. 요거는 요 마지막 문제는 조금 아이들이 컸으면은 사실은 해당되지는 않지만은 아장 걷는 아이들이 집에는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네. 자, 이제 거실 안전 체크까지 했는데요. 다음 체크할 곳은 어디인가요? 자, 다음은 또 우리 아이들이 제일 또 위험할 수 있는 베란다. 아, 네. 베란다를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베란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베란다 체크입니다. 의자 등 밟고 올라갈 물건이 있다, 없다. 안전 방충망이 견고하다, 약하다. 자, 점수 적어주시고 다 적어주셨으면 다 함께 들어주세요. 네, 20점, 20점, 20점. 네, 지금 다 20점이 나왔어요. 네. 그럼 우리 허욱 교수님께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이 방충망이, 이 안전망이 과연 견고한지 여부는 잘 모르실 겁니다. 손으로 눌러보면은, 손으로 눌러봤을 때 쭉 밑으로 더 이렇게 눌린 자국이 나오거나 하면은 견고하지 않은 겁니다. 자칫 우리 아이들은 안전망이 있으면은 거기에 기대도 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약하면은 추락 위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눌러보시고요. 또 당연히 베란다 앞에 의자나 책상을 놓으면 안 되겠죠. 예. 네. 늘 가정에서 이렇게 방충망도 그렇고 베란다도 그렇고 의자 같은 걸 체크를 항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다음 체크할 곳은 어디죠? 자, 다음은 베란다에서 우리 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안방과 어린이방 체크입니다. 창문 밑에 침대가 있다, 없다. 방문에 손끼임 방지 패드가 있다, 없다. 방과 거실 사이 턱이 있다, 없다. 네. 세 가지 점수가 다 되면 21점인데 과연 우리 어머님들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우리 집 방의 안전 점수는 몇 점일까요? 자, 들어주세요. 다 같이 들어주세요. 네. 네, 14점, 21점, 오, 7점, 21점, 빵점도 있어요. 예. 이야. 어떻게 빵점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질문을 하시는 이대로 저희 집이 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창문 밑에 바로 침대가 또 있고요. 네. 아이 이 손김은 전혀 안 돼 있고요. 턱이 또 있어서 많이 자빠집니다.
자, 아까 그리고 저 14점을 적어주신 분 계신데 14점 누가 적었어요? 네. 저희도 이제 지호 동생이 있어서 웬만한 건 다 있는데 문김은 아주 애기였을 때는 껴놨다가 좀 크니까 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김 방지 있는데도 안 끼고 있어요. 네. 그럼 허욱 교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선 이 아파트에 양쪽에 문이 딱 열려 있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이 바람이 오면은 문이 쾅쾅 닫힙니다. 특히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면서 막 도망가면서 문 쾅 닫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손이 끼면은 아주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턱도 당연히 있으면 안 되죠. 무조건 걸려 넘어집니다. 당연히 또 이렇게 우리 베란다나 이런 쪽에 침대나 이런 피아노가 있고 하면 그거 밟고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떨어뜨려 놓는 게 안전한 겁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좋은 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의 안전까지 체크했습니다. 다음은 어디일까요? 네, 자 가장 또 어머님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 우리 주방 쪽으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다음은 주방 체크입니다. 소화기가 있다, 없다. 가스 누출 시 환기 방법을 알고 있다, 없다. 평상시 가스 안전 점검을 한다, 하지 않는다. 네, 지금 열심히 합산 중이신데요. 네. 자, 점수를 다 적으셨으면 다 같이 들어주세요. 네, 20점, 13점, 13점하고 20점이 많은데요. 우리 노아 어머님은 왜 13점, 어떤 것이 부족한가요? 소화기가 주방에 없어요. 아. 소화기가 신발장에 있어요. 신발장에 있어? 네. 안 쓸 줄 알고 네. 숨겨놨어요. 안 보이게. 근데 가정의 소화기가 거의 좀 저도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해답을 우리 허욱 교수님께서 한번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곳에는 반드시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소화기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더 크게 번질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데 소화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스가 샜을 때 제대로 대처 못하면은 보다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LNG, LPG 누출 때 어떻게 대응할 건지, 또 평상시에 제대로 이렇게 안전 적용하는 방법만 길러놓으면은 그런 위험은 현저히 줄어듭니다. 네. 그럼 이제 점수를 모두 합산해 볼까요? 자, 점수를 쭉 합산 한번 해줘 보세요. 자, 합산한 점수를 한번 다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들어주세요. 네, 우리 지우 어머니. 와, 네. 지우 어머니가. 근데 확실한 점수를 적어주신 건가요? 네, 저희는 저희 지우 아빠가 그 안전에 대해서 되게 심각하게 저는 이제 지나치는 것들도 아빠가 다 해놓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 우리 남편이 다 해놔서. 점수에 대해서 한번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어떤 평가를 좀 내려주시면. 우선 뭐 90점 이상은 정말로 양호합니다. 아주 안전의식이 아주 높은 분인 거죠. 80점 이상도 비교적 양호한 거죠.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지식도 좀 있고, 그러나 조금은 부족한 부분만 앞으로 보완하시면 되고요. 요 70점대는 보통 평범한 점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고 날 그런 어떤 위험성도 상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60점대는 더더욱 위험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60점 이하는 F입니다. F. 이거는 정말로 사고 날 위험이 아주 높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험성을 알고서 앞으로 보완해 나가면은 노력하시는 만큼 보다 안전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60점 이하가 누구세요? 유나하고 우리 재민아 어머니. 네. 더욱더 안전점검에
많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낮은 점수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만점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체크해서 안전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네, 도전 안전박사까지 다 끝내고 오늘 수업도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 내 안전사고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위험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사고가 덜 난다고 합니다. 함께 노력하며 방법을 알고 우리 어린이를 지키는 어머님들은 진정한 안전박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은 어린이들을 제일 처음 최전선에서 지키는 안전박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 교수님도 끝까지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아이 SOS. 엄마는 안전박사. 여러분, 안전하세요.